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내 당원 게시판과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는 지지와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보도를 해드리고, 최근 강서구청장 패배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신당의 실체, 그리고 이것에 더해 유승민 이준석발 신당 창당의 시나리오까지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정계와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축으로 이른바 윤석열 신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와, 다른 하나는 유승민 이준석발 신당 창당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최근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소위 말하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매 총선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설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계 개편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임명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서양인이지만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 출생으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사해 유년 시절을 보냈고,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인이라서 원래는 단독 미국 국적이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공로,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 귀화했었지요. 따라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 신분입니다. 본업은 의사이지만 그리고 나름의 정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종합해서 말하자면 서양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리고 태어난 고향이 전라도인데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다. 즉 반전의 반전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력의 소유자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 교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거 이력들이 재조명되고는 있지만 인 교수의 과거 발언 몇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 교수가 지난 과거에 공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는 점인데요. 인 위원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 잘 아시죠? 6.25 때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 아닌가라며 일부 국민들은 일본 사관학교를 나왔고 또 일제강점기 장교를 했다고 친일파 군인이라고 깎아내린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에도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공부 모임 강연에서 저는 백선엽을 아주 존경한다며 백선엽이 일본서 훈련받았다고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조지 워싱턴도 잘못됐고 미국도 잘못된 것인가 라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 교수는 2017년 기독일보에 소개된 강연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 더 독재했다며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어버렸다, 남 잘된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본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충분히 우리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정서 내지 이념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뇨한 교수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소식에 대한 당심과 민심은 어떠할까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도 임명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유튜브 여론조사를 하나 띄웠는데, 그 결과는 2, 3일 후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임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 소식에 대한 당심과 민심은 긍정 우세 정도로 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신선하다.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점을 손에 꼽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간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꼽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앞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와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신선한 성격의 신선한 과거 이력을 가진 인물이 선정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 강서구청장 패배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논란이 바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얘기였습니다. 이 중심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었는데 어제 채널A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요즘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트로 알려진 김한길 위원장이 최근 민주당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를 언급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는데 이 보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야당까지 아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주변에 언급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계를 포함한 제3지대를 안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비주류 세력과 함께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게 채널A의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설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측근이 아닌 김한길 위원장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일부 언론 등이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인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만나 사실상 재신임 의사를 밝혔고 혁신위원장까지 발표된 마당에 분열을 뜻하는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논란의 불씨를 조기에 꺼버리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난 강서구청장 완패 이후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유승민, 이준석발 신당 창당설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자 친윤석열계 여권 실세로 꼽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애매모호한 발언이 아니라 명확한 발언이었는데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권영세 의원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면서 행동에 나선 안철수 의원도 있고 이준석, 유승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권영세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냐? 권 의원의 개인적 차원의 발언이 아니라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말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의 말을 좀 더 옮겨보자면 당연히 내부 비판은 있을 수가 있지만 대통령과 당이 잘 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자, 지난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이 보수를 다 통합하는 형식으로 총선을 치렀지만 완패한 만큼 무조건 다 합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권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선거를 위한 부자연스러운 결합은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통합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력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또한 권 의원이 밝힌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아마 권 의원의 이런 발언에 거의 모든 우파 시민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이른바 유승민계, 이준석계의 상황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언도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퀴즈로 평가받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자신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데 대해 천하람은 세트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일 뿐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종의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원론적 발언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천하람의 오늘 발언이 유승민계 또는 이준석계의 고민이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정계 개편 시나리오 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이지요. 본인들 또한 최후의 순간엔 신당 창당도 불사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 유승민, 이준석 등이 내년 총선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릴 그런 위력은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건 그냥 협박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승민과 이준석이 고민하는 지점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당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두 석 정도 확보해 본인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정당 투표에서 한 2, 3%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비례대표 한두 석쯤은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을 유승민과 이준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실행에 옮기기가 좀 그런 게, 과연 유승민과 이준석 중 누가 비례대표 1번을 할 것이냐, 누가 2번을 할 것이냐, 또 고작 한두 석밖에 못 건질 게 자명한데 누가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천하람의 오늘 발언은 그냥 원론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는 별개로 또 걱정되는 게 오늘 임명된 인요환 혁신위원장이 또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이준석과 유승민도 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요. 통합 물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